구독, 좋아요. 일단 최고위 보궐선거가 3명 뽑는 거였는데 친정청래가 2명이고 친 이재명이 1명이 됐어요. 그리고 새 원내대표는 한병도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일단 이런 이 조간 신문들 보면 뭐 조선 뭐 이런 데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삼선 한병도라고 드라이하게 뽑고 중앙일보도 이런 식으로 민주당 새 원내대표 한병도 이렇게 뽑고 근데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한 단어를 붙여요. 네.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시죠? 네. 여당 신임 원내대표 범친명 한병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범친명이라고 달았어요. 일단 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개파색이었다, 개파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달았는데 범친명?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병도 원내대표를 또 잘 아시는 분이어서 여쭤볼게요. 이분은 뭐 범친명이라고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친문이었다가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네. 당 대표가 되면서 전략기획위원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과는 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했기 때문에 네. 한병도 의원을 설득을 해서 네. 어렵게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재명 범친명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해도 무방할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한병도 의원은 그렇게 그 어떤 그 계파색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관하게 뾰족뾰족하게 색채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니 누구는 친청이지 오히려 뭐 이런 사람도 있어갖고. 범친명이면서 범친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집합 속에 네네.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나중에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지난 그 공천 그 네. 과정에서 민주당 그 공천 심사위원회는 간사를 전략기획위원장이 맡게 돼 있었어요. 네. 맡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21대 때도 전략기획위원장이 맡았고 네. 20대 때도 전략기획위원장이 간사를 맡았었는데 22대 때는 엉뚱한 사람이 맡았죠. 네. 그게 누구냐면 김병기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아. 후보 검증위원회라고 있지만 후보 검증위원회는 그렇게 크게 네.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었어요. 네. 이거 김병기 이재명 대표 시절에 김병기가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맡으면서 칼을 마구마구 휘둘러 대서 검증위원회라는 것이 커다란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져서 됐고 실제 칼을 많이 썼죠.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이창우 동작구청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전 대표님이 그 당시에 김병기 같은 동작갑에서 컷오프가 되신 거죠. 저는 컷오프는 안 됐어요. 저는 이창호는 먼저 컷오프가 됐고요. 저는 컷오프를 못 시켰는데 이창호는 이제 2심 재심을 신청을 했고 네. 저도 이제 재심을 신청했는데 재심에서 이창호 구청장은 재심에서도 네, 컷오프가 기각됐고. 됐고 네. 저는 이제 그 제 것 때문에 다른 건 계속 나오는데 제 거를 거의 열흘간을 갖다가 결정을 못 하고 있었어요. 왜? 네.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네. 도대체 제가 네. 김병기가 그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장을 맡은 것이 저를 예비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쳐내지 않으면 네. 공심위까지 가면은 자기가 이걸 감당하기가 좀 버거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장을 맡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심만 통과가 돼서 이 공심위 가면은 충분히 이제 네. 공정하게 최소한 경선 붙을 수 정도는 있겠다. 할 수 네.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선하면은 저는 김병기를 누를 자신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김병기는 그걸 아니까 굉장히 무서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비심사 검증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저를 이제 컷오프했고 그리고서 나서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결정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김병기를 한병도가 저는 공간이 간사를 할 줄 알았는데
한병도를 제끼고 김병기를 공간이 간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바로 공간위에서 경선관리위원장을 김병기를 또 시키는 거예요. 겸임을? 예. 와. 그래서 예비후보자 검증위원장, 네. 공간위 간사, 그다음에 경선관리위원장. 와. 이거는 지난번에 그 박용진 의원 네. 떨어질 때까지 경선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당한 경선을 마구 네. 제낀 거예요. 만행을. 네. 그러니 제가 딱 보면서 제가 그래도 비교적 그 분석력이 좀 있는 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아 이거는 내가 공심이 간들 김병기가 거기서 간사를 하면서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더더욱이 경선관리위원장을 딱 시키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내가 경선을 가봤자 경선 조작으로 이거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길 네.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김병기가 경선관리위원장을 맡는 걸 보고 제가 먼저 탈당을 했죠. 탈당하는데 저는 탈당 성명서를 이렇게 썼어요. 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우리 전통적인 민주당의 본래의 민주적 모습, 다양성과 경쟁성 이런 것들을 모두 상실하고 이재명 1급 나치 히틀러 체제로 이미 변질이 된 것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나치 히틀러 체제로 변질된 민주당을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네. 뼈저린 마음으로 민주당을 떠나보내는 것이지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그 입장이 지금도 하나도 변치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병기는 일찌감치 단수공천 자기 거 따 먹고 딴 사람들한테 칼 막 휘두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이와 네. 같은 이 비리와 의혹과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그 거래 이런 것들이 함축돼 있지 않습니까? 갑질, 비리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갑질들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사람을 도대체 이제 제가 아마 민주당에서 박지원 의원보다 더 민주당의 네. 당력과 역사적 그 사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네. 민주당 역사상 예비후보자 검증위원장, 공심위 간사 그리고 저 경선관리위원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시켰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죠.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대미문의 전권을 야. 김병기한테 몰아준 이재명 대표 체제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 전대미문의 이러한 공천 상권을 지금 그 김병기한테 모두 몰아주고 그리고 저 비명 행사시키고 이런 상태에서 이 또 이제 그 어찌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말 안타까운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그냥 얼떨결에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감옥 갈 사람이. 네. 네. 그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그 이 대법원장이 전 역대급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그런 그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 사법부를 무력화시켜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네. 이런 그 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네. 차베스 마두로와 같은 짓거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이런 위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네.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와 같은 이 전대미문 제가 그래서 전대미문이라 그래요. 전대미문의 상권을 모두 공천 과정에서의 상권을 모두 일인하게 넘겨준 이재명 1급 체제 그리고 그 1급 체제의 칼잡이 역할을 망나니 역할을 했던 김병기의 온갖 갑질과 비리와 공천 장사 의혹 이런 것들을 다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재명은 김병기를 어떻게 잘 못 잘라내겠네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다 해준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네. 때는 그런데 이제까지 네. 검찰이 미적미적거리고 수사를 안 하고 있었던 네. 그 이유는
청와대에 네. 말하자면 이 사건을 어떻게 그 설계를 할 것인지 어떻게 그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침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을 기다리느라고 저렇게 나무늘보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역대 수사 경찰 수사가 그쵸. 이런 적이 있었던 네. 거 봤습니까? 만약에 지금 검찰이 이었으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면 벌써 압수수색도 서너 번 했을 거예요. 그쵸. 아무런 것들을 아무것도 잡아낼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그런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주는 검찰의 노련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네. 검찰만이 갖고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경찰은 그 검찰의 지혜나 노련함을 못 따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수준이 달라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무능력함과 그 무기력함만을 국민들한테 지금 만천하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경찰 지금 뭐 오늘 뭐 또 기자들 간담회 해가지고 늑장 수사 아니라고 뭐 얘기하는데 정말 국민들 뭘로 보고 지금 그런 소리 합니까? 경찰 그 관계자들 당시 동작 서장들도 그렇고 다 줄줄이 수사 대상이고요. 이 정도면 거의 공범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지금 벌써 지경입니다. 경찰도. 그런데 저기 네. 지난번에 여기 우리 네. 페넨마크의 그 국힘당 그 당협위원장이 그렇죠. 나와서 장진영 당협위원장 저랑 장진영 방송했어요. 씨가 나와서 네. 그런 얘기를 네. 했다고 하는 것 네. 같던데 그때 동작서에서 네. 무마에 가담했던 자가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그렇죠. 지금 근무하고 서울청에 있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김모 총경인데. 네. 그리고 제가 장진영 씨 네. 말이 나와서 얘기하지만 지난 네. 총선 때 제가 그 동작구에서 그 김병기 씨 그 부인은 그 동작구에 사모통장. 사모통장이라고 돼 총장. 있었고 네. 동작구에 김혜경이라고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작구에서 그 구의원들의 법인카드를 썼다라는 것이 참 진짜. 공개된 아. 비밀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난 2020년 윤석열 대통령한테 패배한 게 사실은 네. 사모총장님의 네. 그 법인카드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짓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 보니까 네. 정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이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당협위원장한테 선거에서 이렇게 선거운동하다 만나면 야 그거를 왜 다 동작구에서는 공개된 비밀인데 그걸 왜 이슈화를 못 시키느냐. 그러셨구나. 이슈화를 좀 시켜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슈화를 못 시켜 답답하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이거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였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찾아가서 이거는 해라. 총선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어떤 사모들이 날뛰면서 그 법인카드를 지돈 쓰듯이 쓰는 것은 김혜경한테서 네. 봐서도 안 되지만 여기서도 더더욱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충격적이죠. 네. 그러니 이거는 저기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법인카드당이냐. 그래서 그래서 법카당 프레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그쵸. 전국적인 이슈화를 시키면 총선에 지금 총선이 일방적으로 깨지게 생겼는데 총선에서 그래도 조금은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쵸. 가서 의논을 해봐라. 내가 그렇게까지 두세 번을 코치를 했는데 그걸 못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역시 국민의힘이 정말 전략도 네. 없고 무능하구나라는 네.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렇죠. 뭐 법가 사상이 아니고 법카 사상이죠. 거의 지금 이재명 빼거리는 법가 사상이 아니라 법카 사상인데 자 지금 그러면 끝으로 저 코멘트 딱 한 줄 논평이라도 주세요. 민주당 최고위 결과 친청 둘에 친명 한 명 그리고 원내대표 한병도 기사 막 쏟아져 있네요. 제가 쳐다보니까 전병헌 후임 정무수석에 한병도 해가지고 또 정무비서관으로 한병도가 있을 적에 수석으로도 해서 같이 이렇게 선후 후임 관계기도 하고 잘 아실 텐데 어쨌든 명청대전 얘기 나오면 민주당이 저한테 연락 오거든요. 명청대전이라는 말 좀 안 쓰면 안 되냐고. 근데 저 어제 최고위랑 원내대표 선거 명청대전 앞으로 심해진다 아니면은 부드럽게
무마된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명청대전은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해질 것 같아요. 음. 지금 보면은 어떤 그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어떤 언론에서는 네. 그 청 쪽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나왔다. 그렇지 않아요. 음. 최고위원을 보면은 최고위원 득표율을 보면은 네. 아주 박빙이잖아요. 네네. 그 만약에 그 누구죠? 그 1위한 그 의원 그 저 최고위원 1위한 의원 강득구 강덕구 의원이 친명이고 30% 받았는데 강덕구 의원이 4%만 덜 받았으면 이건태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득표율을 보면은 네. 팽팽해요. 팽팽하기 때문에 대전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다음번 그 지방선거 공천을 가지고 이른바 그 더 혁신회의라는 친명의 SS 네. 조직이죠. 전위대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그 더 혁신회의가 지금 이미 그 지방선거의 공천에 대해서 거의 그 완벽하게 지난번 그 전당대회에서 그 시도당 위원장을 그 이제 이렇게 네. 뽑아가면서 네. 이미 그 인물들을 다 계획을 채워놨어요. 근데 이제 그 계획대로 밀고 가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만만치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는 불가피하게 공천을 둘러싸고서는 일대 용호상박의 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다만 여기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김병기하고는 다르게 좀 정치력이 있고 김병기는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지 크리에이티브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야. 네. 이번에도 대처하는 거 보세요. 다 자기 스스로 제 발을 다 찍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병도는 한병도는 나름대로 이 네. 그 인품이나 성격 자체가 약간 좀 융합을 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하고도 네네. 잘 알지만 제 네. 밑에서 저 정무비서관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같은 의원도 했지만 정무비서관을 하면서 한병도 의원을 조금 새롭게 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병도 의원이 아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키잡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병기와 1일 1병기에 질려가지고 한병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누가 될 것 같냐고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 직전에 물어보니까 일단 진성준부터는 절대 안 될 거고 하면서 글쎄 다 고만고만해서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이제 결국 한병도가 된 거 보면 지금 원내 지금 현역 의원들도 병기한테 질려갖고 병도한테 간 거야. 그래서 지금 남은 몇 달 잘해서 잘하면 더 연임시켜줄 테니까 잘해봐라 하고 지금 일단 한병도를 밀어 올린 걸로 그렇게 또 평가가 되네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